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한국 사는 탈북민들에게 100% 걸려온다는 전화 올해도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황해남도 해주서 살다 온 탈북민 김영철님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철님의 말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4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 신기하고도 하고요. 북한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더위에 진짜 어떻게 견디는지 여기 같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좀 사다 주겠는데 얼음이 어디가 있어요. 북한엔 얼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고 죽을라 해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는 우물물이죠. 뭐 수도가 나오길 합니까? 다 우물에서 먹는 거죠. 먹어야 식초나 한두 방울 타서 먹는다든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설탕을 좀 넣어서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설탕이 어디가 있습니까? 간장물이나 타서 먹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너무너무 빨리 발전해 다 나가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혼돈을 하죠. 대화가 안 돼요. 지금 큰 딸내미가 28살이고 작은 딸내미가 22살이고요.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죠. 같이 탈북해서 왔는데 걔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나 고등학교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이랑 이게 교감이 되는데 우리는 걔들이 말할 때는 무슨 소린지 모르죠. 지금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있었다면 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맨날 집에 와서 엄마 쌀 떨어졌어, 엄마 탄 떨어졌어 돈 줘 그럴 거거든요. 지금도 딸들한테 얘기합니다. 북에 있었으면 어쨌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 서늘하죠. 대한민국에 와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지금도 경찰서에서 전화 오거든요. 잘 지내냐고. 제가 이제 14년이 됐는데도 형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날씨가 더우니까 조심해서 일해라. 또 요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같은 게 온다. 우리가 오면은 신변 담당 보호제 해가지고 형사님들이 몇 명씩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5년이거든요. 자기 요구에 따라서 또 5년 연장할 수 있고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연장을 하겠냐고. 저는 계속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경찰서에 한 달에 한 번, 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로 되는 건 없냐.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신변보호라는 게 회사 다니면서 그 사장하고 무슨 마찰이 났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하면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던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합의하고 이러잖아요. 처음에 오면 이런 걸 몰라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나서서 많이 조율을 해주죠. 피해 입은 분들한테도 이 사람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모른다라고 해주죠. 오히려 탈북자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사정을 하는 거죠. 참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더 해줍니까? 북한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서 못 살아남는다고 하면 힘들다는 게 법을 모르니까 상담사들도 있고 전국에 하나센터라고 24시간 가동합니다. 전화만 들면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상담사가 수시로 대기하고 있어요. 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집에까지 와요.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선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할 때 인권이라는 뭐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이 되는 거지. 그 공동체가 뭐 허물 지어서 만지고 막아서 내 거만 살리 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인권이나 말 장난하지 마라. 우리가 준비됐는데 탈북자라서 차별한다고 업신여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황해남도 해주 출신 김영철님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 정착한 인원이 34,000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1월쯤 1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후 한 해 1,000명부터 2,000명 사이 규모로 커졌다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속 통제가 크게 강화되어 점차 줄기 시작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해 100명 단위까지 줄었고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2019년 이전 규모로 다시 커지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탈북민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탈북 문학은 북한 현실, 해외 탈북민 실상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정착국가 실정에 대한 탈북민의 시각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말하듯이 세계인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사상의 차이, 이산가족, 전쟁, 양쪽의 지속적인 갈등, 탈북자들의 남한 및 해외 이주 등이 그것입니다. 문학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들이 이런 현상들과 반응하여 감동적인 문학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 문학이 가야 할 방향은 당면하게는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실상을 전하는 고발 문학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짜배기 통일 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탈북 문학을 통해 정보가 극히 제한된 북한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독재 정치가 어떻게 인간성을 말살하는지, 왜 민주주의가 귀중한 것인지, 왜 자유민주주의가 값진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와 통일의 당위성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과 북한 가족을 연결하는 브로커가 생겼다. 북한 송금 구조를 잘 아는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금은 3,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온다. 국경 지역에 거주하면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러면 브로커가 알려준 한국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다. 돈을 받은 한국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에게 보낸다. 중국 브로커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밀수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돈을 밀수 브로커가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고 북한 내에 또 다른 브로커에게 준다. 이 브로커가 최종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은밀히 이루어지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가리켜 최이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드뱅크라고 지칭했다. 은행이라는 형체 없이 돈이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어 북한 가족에게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송금액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가량으로 대체로 소액이다.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고 송금액의 30에서 50%는 브로커가 수수료로 뗀다.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챌 위험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는 북한 가족이 돈을 받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냅니다. 많은 수수료를 떼이면서까지 탈북민들이 송금하는 것은 북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도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전달하면서 탈북민과 가족의 안부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생활을 돌봐주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